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그죠? 뭐 한다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죠? 뭐 먹는다고 그랬겠지, 뭐. 그렇죠. 뭐, 절대평가 때는 아무래도 뭐 서로 다 분위기 좋게 해서 서로가 뭐 나눠 먹으면서 하죠. 상대평가 되면 안 그렇습니다. 어디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뭐 먹으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자, 그리고 막 뭐 커피 줄 때 잘 봐야 돼. 막 이상한 독타 뭐 타가지고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상대평가 때는 아무 때나 주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자, 일단은 65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제도라고 돼 있네. 이 교육제도가 원래 여러분 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벌써 나온 이유는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 앞에다가 실어 놓은 것 같아. 잘하려고 했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순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교육제도를 한번 볼 건데,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표가 하나 이제 그려집니다. 표가. 교육.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교육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세 가지 교육이요. 첫 번째가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무교육.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교육이냐면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이에요. 연수교육. 그래서 이 교육의 세 가지를 이제 일단 비교하셔야 돼. 요거 말고도 이제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일단 비교해서 표로 정리할 테니까 요 표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습니다. 요 표를. 이 표를 갖다가 이제 막 사진을 찍는 분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 놓고 한 번도 보지 않아. 그렇죠? 사진만 열심히 찍어 놓고 화장실에 갔을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교육 세 가지 이름을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돼.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첫 번째는 실시권자. 각 교육의 실시권자가 누구냐면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뭐 이런 시도지사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이게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아니더라도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직무교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구분하시고 연수교육도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연수교육, 시도지사 이렇게. 그래서 실시권자부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이 있어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 대상이 실무교육은 크게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첫 번째가 누구냐면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예요.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다. 소장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소속이 되고 싶다. 네, 소속이 되려는 자. 소속이 되려는 자. 무슨 교육 받아야 됩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언제 받아야 되겠습니까?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예요. 소속은 고용되는 거죠? 등록이 아니고 고용되는 거죠. 소속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은 것이 유효합니다.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세 번째.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인 개업 말하겠습니다. 법인의 전 임원사원. 자, 전 임원사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임원 사원 중에 한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대표이사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임원 사원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는 임원 사원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상자다 이 말이지. 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우리 보통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사, 지점격인 분사무소라는 곳이 있어요. 분사무소 같은 경우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인에는 대표자라는 사람이 있고 분사무소에는 이제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책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크게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실무교육 대상자. 그러면 직무교육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누가 되고 싶다?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예요.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언제 직무교육 받아야 돼요? 자, 여기 소속공인중개사가 언제 받으라 했습니까?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네. 지금 보니까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회전이 안 되네. 먹으면 원래 그렇거든. 먹으면 자야 되거든 원래. 먹으면 사람이 좀 자줘야 되거든요. 저도 조금 먹으니까 잠이 오네 지금. 바닥 부스러기 좀 먹었더만. 자, 소속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렇죠? 네. 마찬가지 중개보조원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요거 다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다 시험하고 다 관련 있고 다 알아야 돼요.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얘기는 할 줄도 모르고 필요 없는 얘기는 이런 거는 자 됐고 그러면 연수교육은 누가 받냐면 연수교육은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고 2년이 경과한 개업 및 소속이에요. 자, 실무교육 연수 받은 후라고 해야겠나? 실무교육 또는 연수 받은 후 몇 년? 2년. 자, 발음 잘해야 돼요. 몇 년? 2년. 2년 하면 안 됩니다. 2년. 앞에 악센트를 두면 안 돼요. 2년 이래야지. 2년 하면 안 됩니다. 자, 2년이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2년이라고. 되겠습니까? 네. 2년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난다고요. 자, 2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개업하고 소속이에요. 뭐 받고?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고. 그러면 실무교육 받고 2년 됐죠? 그러면 연수교육 받아야 돼요. 그럼 또 연수교육 받았죠? 또 2년 됐죠? 연수교육 또 받아야 돼요. 또 2년 됐죠? 연수교육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 지금 현재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업하고 소속이 받는 거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취직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해보다가 내하고 적성이 안 맞다.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받았잖아. 안 맞아가 집에 놀고 있는데 너 2년 됐으니까 실무교육 받은 지 2년 됐으니까 너 나와서 연수교육 받아. 그러면 됩니까? 적성도 안 맞아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 있는데 지금 나와가지고 네 연수교육 받으라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 안 받지. 2년이 돼도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개업하고 소속이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상자고 그럼 면제자도 있어요. 면제자. 교육 면제. 자, 면제자는 첫 번째가 실무교육 면제는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합니다. 개업은 폐업이죠. 폐업 후에 1년 이내에 자 어떻게 되냐면 폐업하고 지금 놀고 있으니까 자꾸 집에서 좀 나가라 그래요. 나가라.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재등록을 한 거예요. 개업으로 재등록했다 이 말이지.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재등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면제입니다.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지. 약발은 일단 몇 년? 약발은 1년이에요. 자, 나는 이제 사업은 도저히 안 되겠다. 놀기는 그렇고 사업은 안 되겠다.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이 되는 거야. 또 1년 이내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면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폐업이 아니잖아.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라 부릅니까? 네? 뭐라고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 종료라 그래요. 일을 그만둔 거지. 그죠? 고용관계 종료라 그래요. 종료. 그만둔 거죠. 고용관계 종료가 되고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 마찬가지 1년 이내에 뭐가 됐냐면, 재고용이 되는 거야. 소속으로 재고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면제라고요. 네 사람이면 네 사람. 네 사람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면제는 중개보조원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되고, 마찬가지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재고용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중개보조원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예요. 중개보조원으로 재고용되는 경우에 직무교육 면제입니까? 맞죠? 근데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다 안 되는 거 싶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년 이내에 공부해가지고 1년 만에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소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실무교육 면제입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기억하고. 요거는 면제가 없네. 연수교육 면제가 없고. 자, 이제 시간만 볼게요. 시간만. 교육 시간이 잘 물어봐요. 교육 시간이요. 교육 시간이 실무교육 같으면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4일을 받아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받더라고 보니까. 온라인.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거 시험 물어봅니다. 그리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네, 직무교육이요.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예요. 시간 다 물어봅니다. 시간 다 물어봐요. 자, 한 가지 사전통지라는 게 있어요. 사전통지. 연수교육에만 사전통지가 있어요. 미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돼. 연수교육은. 자,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사전통지의 개념이 있습니까? 미리 통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실무교육이랑 직무교육은. 대상이 없어요. 미리 통지해야 될 대상이 없지.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연수교육은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몇 년? 2년이 경과한 기업 및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사전통지가 있어요. 이게 사전통지. 네. 실무교육 또는 연수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예요. 그 대상자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일시장소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2년이 되기 2개월 전이에요. 2년이 되기 2년마다 받으니까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 2개월 전에 통지해 줘야지. 2년이 되기 1개월 전. 틀렸죠? 1년이 되기 2개월 전. 틀렸어. 다 틀렸어. 그러면 뭐 2년이 되기 2개월 전만 딱 기억하면 되잖아. 그죠? 예. 사전 통지는 연수 교육에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합니다.
여기에 원래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책을 통해서. 자, 65페이지에 실무교육 먼저 있네, 그죠? 자, 실무교육 수료 의무와 면제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 밑줄.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언제 받아야 된다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요거 밑줄 긋고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 실시. 실무교육은 시 도지사가 실시한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면제가 박스 안에 들어있네.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면제입니다. 실무교육 면제 기억. 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뭐라고? 다시 등록. 재등록이겠죠. 니은. 소속으로서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등록 신청했다 이 뜻이지. 칠판에 적혀 있는 거랑 좀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구나라면 아시면 돼 그냥. 자, 2번에 보세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임원이 되고자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 임원 사원이 다 받아야 된다. 마찬가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 말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분사무소 만약에 설치한다면 책임자가 되고 싶다.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줄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그 다음에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돼 있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면제 해가지고 박스 안에 있어요. 기억. 고용관계 종료 후 소속이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됐다. 재고용됐다 그 뜻이고. 니은 개업으로서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으로 고용 신고했다 이 말입니다. 4명이죠 일단은. 자, 그렇게 보시고. 내용 시간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개, 경영, 실무, 그 전에 법률 지식, 그렇죠. 뭘 이제 알아야지 그 실무를 하니까 법률 지식이나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시간을 보세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뒤에 연수교육이 먼저 나왔습니다. 연수교육의 대상은요, 실무교육 받은 자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실시권자는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대상은 누구라고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하고 소속. 2년마다 연수교육 받습니다. 사전 통지가 있습니다. 연수교육에는 밑줄 꺼보세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렇게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내용 시간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법이나 어떤 제도의 어떤 개정사항들, 변경사항들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이렇게 하죠.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제재 보지 말고.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아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자, 실시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어. 동그라미 2번에도 나와 있네.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직무교육의 실시권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되려는 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렇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겠죠. 자, 오른쪽에 이제 직무교육 면제.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그죠?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내용, 시간.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이제 못하기 때문에 직업윤리만 교육한다 보시면 되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자, 이제 이 세 가지 교육을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 이제 교육 지침을 누가 마련하냐면 국장이 마련합니다. 밑줄 꺼보세요. 국장이 실무, 직무, 연수 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지침을 마련해가 시행할 수 있다. 그 지침에 보시면요. 박스 안에 있는 건데 교육의 목적부터 해가지고 대상, 시간, 과목 같은 거 이런 거 다 강사 자격, 그 다음에 수강료까지 이렇게 지침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 수강 신청, 출결 같은 거 평가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사고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를 보세요. 국장하고 시도지사하고 등록관 저기 세 사람이네. 예방교육의 실시권자는 국장, 등록관청,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 대상자를 보니까 누구냐면은 그 대상자가 여기 없고 개업 등이라 돼 있네. 두 번째 줄에. 자, 개업 등 밑줄 거 보세요. 개업 등. 자, 개업 등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개업하고 소속하고 보조원이랑 임원, 사원이 되겠습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대상자를 기억하시고, 자, 예방교육에 있어서 사전 통지가 있어요. 예방교육도 그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며칠 전까지, 네, 세 번째 줄입니다. 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돼 있네. 다른 교육들은 실무, 직무, 연수 교육, 교육비를 누가 냅니까? 저 교육 받는 사람 대상이 낸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데 예방교육은 교육비를 지원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자, 됐어. 넘겨서 이제 중개업 등록하고 결격 사유인데 한 장 넘겨보니까 74페이지예요. 중개업의 등록이랑 결격 사유. 여기서 이제 보통 등록에 관한 내용이 한 두 문제 나옵니다. 등록 기준하고 그리고 등록에 관한 절차부터 해서 두 문제 나오고 결격 사유가 한 문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출제가 이제 비중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적어 볼게요. 등록에 관한 내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중개업을 영위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무소라는 것을 개설 등록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등록을 해야 된다.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업을 하려면 뭐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제입니다. 등록을 하면은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을 안 하면 불법 중개업이지. 무등록이 된다 이 말이지. 무등록은 당연히 처벌받겠지. 처벌받습니다. 자, 첫 번째 등록의 의의인데 요거는 시험 이제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등록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 그 다음에 법률관계 같은 거, 사실관계, 법률관계 이런 것들을 각 행정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가 있어요. 그걸 공부라 그러죠. 이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거, 기록하는 것 그 자체를 등록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 요거 이름이 있어요. 등록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 이름. 네. 줄이면 등록대장인데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했다 해가지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고 해요.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라는 거에 장부가 있습니다. 이 등록대장에다가 그 등록에 관한 사항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 등록대장이 이제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겠죠. 사무소 이전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요거 한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등록의 성격이라고 있어요. 우리 등록의 성격은 첫 번째가 일신전속이다 돼 있어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행정행위 일신전속성이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다. 그 주체와의 긴밀도가 강해서 그 주체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 불러요. 이게 일신전속이라 그러지. 개인적인 행정행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등록에 관한 사항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신전속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속성이라고 해서 기속성, 기속. 말고삐 기자를 쓴다고 했어요. 말고삐 기자. 앞에 기자가 말고삐 기자. 말에다가 고삐를 씌우면 말이 구속이 돼요. 부자연스럽죠. 그 말은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다 등록시켜줘야 됩니다. 누구는 안다고 시켜주고 누구는 모른다고 안 시켜주고 누구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시켜주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기준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다 등록시켜줘야 되는 성질이 기속성이 기속. 구속이죠. 이 반대가 있어요. 반대 개념이. 반대 개념이 두 글자로 뭡니까? 그래서 재량이에요. 반대가 재량이라고 봅니다. 재량은 이제 재량권 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할 수 있는 거고 기속이란 말은 해야 되는 거고 재량은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적법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을 하면은 적법이고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하냐 불법하냐를 따지는 거지. 등록은. 자, 무슨 요건이 아니냐?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아니야. 등록을 했다면 유효, 뭐 등록을 안 하면 무효 이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무등록이라고 하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 계약도 뭐하다고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사법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그 뜻이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왜? 효력 요건이 아니니까. 등록을 안 한 무등록한테 중개했다. 그래도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유효하다. 대신에 이제 그 무등록은 처벌받겠죠. 자, 네 번째가 뭐냐면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이란 말은 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각자 등록 신청서. 1인 1등록이에요. 중개사무소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그걸 공동 사용이라고 그래요. 사무소를 왜 같이 사용합니까? 아무래도 뭐 돈이 없어 그렇죠. 돈이 없어서 같이 사용하지 마. 돈만 많으면 말라고 구질구질하게 같이 사용합니까? 귀찮은 걸 구질구질하게 막 서로 막 눈치 봐가면서 막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다 내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멋지게 사용하지. 법에는 뭐라 돼 있냐면 법에 돈이 없어서 이래 적으면 좀 이상 없어 보이죠? 없어 보이니까 사무소의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공동사용. 그러니까 사무소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무소는 그러니까 사무소만 다 같이 사용하는 거고 모든 업무 관계, 법률 관계, 뭐 등록도부터 해가지고 모두 다 개별이에요. 각자예요.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거 없다고.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거 없습니다. 1인 1등록이니까 예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오는 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세 번째부터 등록 신청자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 누구냐면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등록이 됩니다. 자격 취득을 안 하면 현행법상 등록할 수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자, 공인중개사 중에서 여러분들 요 사람 들어봤죠?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누굽니까? 그렇죠. 뭐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충분히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사람이에요.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네, 완벽하게. 하여튼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제외. 그 사람은 왜 안 되는 거지? 네, 이미 지금 개업에 소속돼 있잖아. 직원으로 소속돼 있잖아요. 근데 그 소속 공인중개사를 또 등록시켜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중 뭐가 되겠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등록이랑 소속이 헷갈릴 수 있어요. 등록은 등록이 두 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두 개나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소속은 소속이 두 군데야.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기업에 소속돼 있죠. 직원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소속이 두 군데가 된 거지. 자기 사무소가 있고 또 다른 데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 소속에 문제가 된다. 우리는 이중 소속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법인. 등록신고자 중에서 법인입니다. 법인은 육체가 없는 인간, 임의로 만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시켜준다 이 말이지. 등록하면 등록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외국인 됩니까? 외국인. 자, 외국인도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하면 등록시켜줍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은요. 가능하죠. 됩니다. 외국 법인도 법인의 설립 기준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개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등록 신청자였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등록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두 번째 군수. 세 번째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라 그 말이지. 등록 관청은요. 이때 시장은 어느 시장을 말합니까? 특별시 광역시장이 아니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대표적으로 어떤 시가 있죠? 밀양시. 또 밀양시. 또 경주시. 딸랑.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태백시. 또 경주 있고 했죠. 양산도 했습니까? 양산. 경산 이런데 경산시. 예. 대구 올라가기 전에 경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경산시 이런데 그 안에 구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 가니까 뭐 인구 50만 어쩌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공급에서 나오는 거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그다음에 시의 시장과 특도 있죠. 특도 특도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특도 행정시. 특도 행정시는 두 가지 시가 있네. 그죠? 어떤 시가 있습니까? 제주시랑 서귀포시. 그런 시를 말합니다. 자, 군수는 우리나라 모든 군을 말해요. 우리나라 모든 군. 어떤 군이 있습니까? 군은 많잖아. 울주군이 있습니까? 또 기장군도 있고. 딸랑 창녕군 들어봤고, 또 정성군, 양양군 있죠. 양양군 있죠. 산청군도 있고 뭐. 의령군도 있습니까? 의령군. 강원도도 있잖아. 왜 또 강원도에 평창군 있잖아요.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강원도 사람처럼 보입니까 지금 제가? 강원도 사람처럼 보입니까 지금? 말투가? 강원도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이제 당연히 군대 생활 거기서 했잖아요. 군대에서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대관령이에요. 여러분들 대관령 많이 들어봤죠? 거기 눈이 엄청 옵니다. 눈이. 그건 전방도 아닌데 눈이 막 이렇게 많이 와요. 하여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95년도 10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96년도 9월 달에 1년 정도 됐죠. 북한에서 누가 넘어왔습니까? 무장공비가 넘어왔어요. 그때 기억납니까? 모르죠. 뭐 그때 뭐 안 태어났으니까는 뭐. 그렇죠. 그때 뭐 안 태어났는데 모르죠. 뭐 97년생인데 어찌 알겠어요. 96년도 9월 달에 무장공비가 넘어왔다고. 24명 넘어왔어요. 잠수함 타고 강릉에. 강릉 유튜브 딱 치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총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저는 뭐 매복하고 뭐 수색 정찰 뭐 칠해가지고 이게 나가진 않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사각 깎고 있지. 사각 깎는 거 이런 거. 미문품이 들어오면은 이제 마침에 일찍 사령한테 막 사각 깎아주고 컴퓨터 치고 뭐 상황일지 이렇게 막 출력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것도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군대 부대에 있는 게 아니고 무장공비가 넘어왔으니까 그래도 누가 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유니폼 들어오면 사각 깎아묻고 막 이렇게 그런 걸 했다는 얘기지. 96년 9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97년도. 그래가지고 97년도 12월에 제대했어요. IMF잖아요. 97년도 12월이. IMF 때는 뭐 한 살쯤 되겠네. 그죠? 한 살쯤. 아무래도. 그래서 평창군, 뭐 횡성군도 있고 그죠?
자, 모든 군을 말한다 그 말이죠. 모든 군. 자, 구청장인데 의회가 있는 자치구가 있어요. 의회가 있는 자치구. 그게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를 말하지. 그러니까 의회가 없는 비자치구가 있어요. 자, 비자치구 편의상 만든 이제 구죠. 구청장도 선거 안 합니다. 여기는 임명을 하죠. 시장이.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얘기해 보면은 비자치구가 있는 시가 성남에는 성남시, 안양, 부천, 고양 같은 데 있죠. 그 다음에 용인, 수원, 전주 들어봤죠. 천안, 창원도 있어요. 포항도 있고. 자, 포항에 가면 남구, 북구 있고, 창원에 가면은 5개의 구가 있어요. 하포구, 해원구, 성산구, 창구, 진해구 이런 식으로. 자치구, 비자치구를 불문한다는 얘기지. 중요한 거는. 구가 들어가면 다 등록관청이에요. 포항 남구에서 하고 싶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남구청 가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등록관청을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요게 등록기준. 등록기준인데 첫 번째가 누가 등록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등록한다. 공인중개사가 등록한다 그러면 일단 자격 취득하고 경력 사유 아닌 건 당연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요 실무교육 요거 때문에 지금 앞에 지금 교육제도를 한 거예요. 보니까 실무교육 이수해야 된다. 근데 언제적 실무교육이 유효하냐 그 말이죠. 언제적 실무교육?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받은 교육.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 받은 실무교육. 1년 이내. 그게 유효하다 그 말이죠. 그냥 실무기 뭘 할 줄 알아야지 뭘 일을 하지. 실무교육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돼요. 사무소. 계약서를 쓸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무소 확보. 자, 원칙적으로 어디에 기재가 된 건물이냐? 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하는 게 원칙이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한다. 원칙이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 말고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고 있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제외.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포함 제외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가로 안에 내용까지 제외냐 포함이냐 이런 거 다 살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로서 준공인가,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거 받은 건물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틀린 겁니다. 사무소 확보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가면 틀렸는데 반드시만 빼면 맞는 거예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한다. 그럼 맞습니다.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보 방법이 있겠네. 그죠? 확보하는 방법은 자,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내 건물이면 제일 좋죠. 임대료가 안 나가니까 소유해도 되고 전세를 얻어도 되고 이제 돈을 주고 빌려도 되고요. 임대차 아니면 친구 거 그냥 공짜로 사용해도 된다. 사용대차. 자, 요 방법 중에 이제 하나 선택하는 거지. 사무소는 뭐 임대차에 의해서만 확보해야 한다. 틀린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소유일 필요 없고 소유권 확보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계약서가 내 명일 필요 없고 나는 사용권만 확보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권만. 그래서 요까지가 요 두 가지가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록할 때? 두 번째 법인이 등록할 때예요. 이 법인이 등록할 때의 등록 기준이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보면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와요. 법인이 등록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상법상 회사,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냐면 5천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법상의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상법상의 회사는 5가지 회사가 있어요. 상법상의 회사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고요. 유한책임회사가 있고요. 네, 한명회사, 합자회사. 일단 5가지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5가지 회사, 어느 회사를 하더라도 다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상법상 뭐 한 명의 회사인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이라도 된다. 틀렸어요. 어떤 회사를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되겠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 그런데 협동조합 중에서 여러분들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입니다. 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비영리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영리 목적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 자본금 5천만 원을 확보하면 등록 가능합니까? 안 되죠.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법 제14조.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을 설립할 것. 법인은 설립 목적이 있는데, 자, 중개업은 당연히 하는 거고. 중개업에다가 여기 14조에 6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 14조 6가지 업무도 단독으로 한 문제짜리입니다.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할 것. 요거 일단 외우고. 요거랑 같은 말이 시험 나온 적이 있어. 뭐라 나왔냐면, 14조에 어떻게 되지? 위배되지 아니한.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 요게 약간 헷갈리죠?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라 그 말이에요. 위배란 말이 반대되지 아니한 이 말은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라 그 말이지. 요거는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읽어봤을 때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니까 14조에 있는 업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 이론이 한 60%, 70% 되고 난 다음에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좀 모자란 이론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충하고 기억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는 법인은 누가 있냐면 대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자는 당연히 2차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것도 하나의 등록 기준이 포함돼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래 나오면 이것도 등록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표를 어떻게 하고 대표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여기까지 됐고 대표를 어떻게 하고? 대표를 포함한 틀렸습니다. 대표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잖아요. 여기도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상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린 거요. 대표를 제외한 임원 사원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일 것 틀렸습니다. 3분의 1 이상이라니. 되겠죠? 대표를 제외한 임원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일 것 틀렸습니다. 틀렸죠? 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맞추려면 일단 요걸 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야지 비교를 하지. 내가 외우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고 맞추게 되는 거지.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여기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냐면 당연히 대표자 받습니다. 대표자 받고
그 다음에 전 임원사원.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했잖아. 전 임원사원. 법인은 전 임원사원.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받아야 돼요. 자, 자격증 있는 사람 받는 거 아닙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도 받아야 된다.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도 받아야 되는 건 좀 이상하죠. 중견무도 안 하는데 왜 실무교육 받지? 근데 이제 임원사원은 그냥 평사원이 아닌 간부급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사 감사급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분사무소 아까 분사무소 들어봤죠? 분사무소가 있다면 그에 책임자 있습니다. 책임자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가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사무소 확보. 요거는 똑같아요. 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이랑 똑같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두 개랑 지금 예를 들어서 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이 아니고 숫자가 없어요. 여기 전원이기 때문에. 근데 실무교육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받았을 것 하면 틀린 거예요. 막 읽다 보면 헷갈린다고. 시험장에서는. 눈 잘 안 보여요. 막 이게. 이상한 막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죠. 나도 모르는 호르몬이 막 나온다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눈이 막 안 보여.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딱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요게. 여태까지 거의 그랬어요. 여기 한 문제. 요거만 딱 알면은 5가지 등록 기준 알면 한 문제 맞춘다니까.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요까지 보고 여기까지만 한번 밑줄 꺼볼게요. 자, 74페이지에 보시면은 등록의 의라고 되어 있고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 행정기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 공적인 장부, 공부에다가 기재하는 거, 요걸 얘기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공적인 장부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요거만 한 가지 알아두고, 등록 성격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일신 전속적, 일신 전속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양도, 대여, 상속이 인정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양가로 2번에 대인적인 등록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양가로 3번에 연속성이다 이 말은 갱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등록의 효력은 계속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속성 양가로 4번에 첫 번째 줄에 일정한 요건 절차를 갖춘 자에게 반드시 등록해 줘야 한다.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등록시켜줘야 하는 성질 기속성이고, 반대가 뭐라 했습니까? 재량이라고 했고, 밑에 양가로 5번 적법 요건이다. 두 번째 줄입니다. 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면 적법한 중개업이고,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하면 불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뭐하다고? 유효하다 그 뜻이에요. 자, 등록의 절차와 관련해서 뒤에 등록 신청자 등록관청에서 양가로 1번의 등록 신청자 첫 번째 줄에 보세요.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은 제외 동그라미 하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등록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있죠? 등록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자,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1번 사무소를, 법인은 주된 사무소 말하겠습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도행정시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시군구란 얘기겠죠. 동그라미 2번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다 등록관청이다 이런 말이고요. 오른쪽에 등록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건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거기 특수법인 찾았죠.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자산관리공사, 농협 같은데 이러한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등록규정 갖출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특수법인은요.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 밑줄 박스 안에 보시면은 뭐 자격 취득 뭐 경력사유 아닌 건 당연하고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디귿이 뭡니까? 사무소 확보예요. 어느 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 동그라미 제외. 원칙이죠.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지금 준공인과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런 거 받은 건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확보 방법으로 보면은 소유가 있어요.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사용권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에 보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았을 것 이 말이고.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은 5가지인데 기업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다. 14조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 영위할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은의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사회협동조합은 제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일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지문에 법인의 등록 기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면은 한번 풀어보세요.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나오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건 틀린 이유는 협동조합이 빠져서 그래요. 그렇게 내버리면 예, 조금 힘듭니다. 이게 그런 문제 처음 만나면. 그러니까 조문을 딱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상법상 회사나 아니면 협동조합 중에 한 개 해야 되잖아. 근데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하면 상법상 회사만 되는 거예요. 그 법조문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입니까?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를 제외한 동그라미 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몇 분의 몇? 예,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다음에 리얼 대표자 전원, 대표자 임원 사원, 그다음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았을 것 그런 말이고요. 마지막 미엄 건축물 이거는 똑같습니다. 사무소 확보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로 넘어가서 등록 신청 있죠. 78페이지. 78페이지에 등록 신청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